다음은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도기, 선도기, 단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기라는 것과 지시 측정기, 시준기, 인디케이터, 게이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측정기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도기는 길이나 각도를 눈금 또는 면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중에서 눈금으로 정의한 것을 선도기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선 간격으로 길이나 각도를 표시하는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입니다. 자. 이 자에 눈금을 쭉 매겨놓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삼각자, 줄자, 금속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선도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분도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써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다, 이렇게 선과 선 사이를 길이나 각도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선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게이지 블록은 이쪽 면에서 이쪽 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여러분 여기 10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면에서 이 면까지가 10mm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단면의 간격으로 길이나 각도를 표시하는 것을 단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교 측정,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비교 측정, 그때 사용하는 것이 게이지 블록이고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앵글데커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했을 겁니다. 그죠? 경통을 설치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봤죠. 이쪽으로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반사경을 붙여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사들에 들어오는 그 반사 각도를 가지고 각도 오차를 쟀는데, 이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게이지, 이것이 각도 게이지 블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요 면에서 요 면까지가 몇 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글데커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각도 게이지 블록이 NPL식 L식 각도 게이지입니다. 이 NPL식 각도 게이지가 이런 형식인데, 이것이 면과 면 사이를 각도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단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실습할 때 비교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기는 대부분이 단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 방식에서 직접 측정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했고, 그 직접 측정은 제품의 치수를 직접 읽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측정기, 직접 측정기에 사용되는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을 지시 측정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정 중에 표선이나 눈금을 움직여가면서 값을 표시한다. 지금 여기에 어미자가 있고 여기에 아들자가 있는데, 아들자가 움직이면서 이 눈금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금을 움직여가면서 측정하는 것을 지시 측정기. 마이크로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핀들이 회전을 하면서 딤불에 새겨져 있는 이 눈금, 이 표선들이 움직여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을 지시 측정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높이 마이크로메타 그것도 마찬가지로 높이 마이크로메타도 이 딤블을 회전시켜 가면서 우리가 측정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시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준기. 시준기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 광학적으로 확대해서 측정하는 기기. 우리가 사용했던 공구현미경이나 투영기 이런 것들을 시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준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 측정일까요? 간접 측정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준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간접 측정인지 직접 측정인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만약에 직접 측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직접 측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간접 측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간접 측정인지 본인의 의견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측정기의 종류 중에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는 일정 양을 조정 또는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직접 절대적인 어떤 치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양을 지시하거나 또는 일정 양을 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이런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죠. 일정한 양을 조정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다이얼 게이지 또는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런 것을 인디케이터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측정기의 종류 중에 이제 게이지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게이지는 치수나 형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 치수마다 게이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계 게이지, 드릴 게이지, 반지름 게이지, 피치 게이지, 나사 게이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갖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검사 도구, 이것을 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도기, 선도기, 그 다음에 지시 측정기, 시준기, 인디케이터, 게이지 이렇게 측정기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측정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최소눈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측정기에서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측정 길이를 표시한 눈금, 이것을 최소 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측정기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 측정기의 최소 눈금이 얼마냐 라고 하면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최소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 눈금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0.001mm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눈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아날로그 측정기에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최소 눈금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정반 측정 방식에서 눈금이 매겨진 측정기를 표현할 때 쓰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측정기들이 점점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눈금 판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 눈금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소 눈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분해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분해능이라는 것은 디지털 스케일에서 표시하는 최소 눈금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두 가지 규격을 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분해능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요 밑에서는 그레듀에이션 해서 여기서는 눈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던 이런 다이얼 게이지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디지털로 치수가 표시되는 이런 측정기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과 분해능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디지털 기기에서는 분해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날로그 기기에서는 최소 눈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나가거나 또는 졸업하기 전에도 어떤 측정기 카탈로그를 볼 때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라는 용어, 최소 눈금이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금선 간격이라는 용어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한 두 눈금선 사이의 간격인데 이것은 눈금을 읽을 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요 눈금과 요 눈금 사이의 요 간격, 마이크로메타에서도 요 간격, 높이 마이크로메타에서의 요 눈금의 간격, 이런 것들을 눈금선 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이 마이크로메타로 측정할 때 지금 여기서 이 한 눈금은 0.001mm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금 자체로만 보면 0.001mm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4, 6이 있고요. 7, 8, 1, 2, 3, 4 지금 여기가 4, 6, 3은 지났고 4는 아직 덜 갔습니다. 그래서 요 눈금 사이를 어림잡아서 5 정도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 눈금의 최소 눈금은 1000분의 1mm 여기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칸의 중간을 어림잡아서 0.005 그래서 실제는 0.0001mm까지 지금 이 눈금을 읽어주는데 이것은 한 눈금의 10분의 1을 어림잡아서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눈금을 10분의 1 정도 어림잡아서 읽기 위해서는 이 눈금선 간격이 0.7에서 2.5mm 정도가 인간공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들이 0.7에서 2.5 이것도 0.7에서 2.5
이것도 0.7에서 2.5mm 사이가 되도록 눈금선을 간격을 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눈금선 간격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도와 배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감도라는 것은 지시량의 변화와 측정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배율이라는 것은 눈금선 간격과 최소 눈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감도와 배율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시량의 변화라는 것은 눈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량의 변화가 0.001mm가 움직였는데 눈금이 한 눈금이 변했다. 그럼 이것은 감도가 1000배가 됩니다. 만약에 측정값이 0.01mm를 움직였는데 눈금이 한 눈금 변했다. 그럼 이것은 감도가 100배가 됩니다. 감도는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최소 눈금이 작은 것이 감도가 좋다, 감도가 높다, 감도가 우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소 눈금이 0.01mm짜리보다는 0.001mm짜리가 감도가 더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배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눈금선 간격이 2m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요 한 눈금선의 간격, 요것을 2mm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측정량의 변화가 0.01mm인데 눈금선 간격은 2mm가 되니까 이것은 배율이 200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 눈금이 0.005mm인데 눈금선 간격은 2mm가 되니까 이것은 400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소 눈금이 0.002mm인데 눈금선 간격이 2mm가 되니까 여기서는 배율이 1000배가 됩니다. 감도와 배율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도가 높다는 것은 최소 눈금이 적은 양을 나타낸다. 즉 100분의 1보다는 0.001이 감도가 더 높다, 그런 뜻이고, 배율이 높다라는 것은 같은 최소 눈금이라 하더라도 눈금선 간격이 더 넓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율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율보다는 감도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더 예민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시범위와 측정범위입니다. 지시범위는 눈금상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의 범위를 의미하고, 측정범위는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 눈금 값과 최대 눈금 값에 의해서 표시되는 측정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면 마이크로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0에서 25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고, 하나는 25에서 50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시범위는 0에서 25나 25에서 50이나 지시범위는
동일하게 25mm가 됩니다. 이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지시가 25mm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 범위는 지금 여기서는 0에서 25mm, 여기서는 25에서 50mm, 이것이 측정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시 범위와 측정 범위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시 범위는 여기서 이 눈금이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지시 범위고,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측정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정밀하다, 또는 측정기를 얘기할 때 정도가 좋다 안 좋다, 정밀도가 우수하다, 정확도가 우수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도라는 것은 편위가 작은 정도, 이것은 기준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는 얼마나 흩어짐의 정도가 작으냐 크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산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는 계통오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정밀도는 우연오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도라는 것은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의 정도, 즉 측정이 얼마만큼 정확한가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이 그림은 정확도와 정밀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실거리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0점 사격을 하는 이유는 가늠자를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자기가 사격을 했을 때 표적의 정중앙에 갈 수 있도록, 즉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0점 사격할 때 이 쏜 세 발이 탄착군을 정확하게 형성하지 않으면 0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탄착군이 정확하게 형성이 됐다는 것은 세 발이 같은 곳을 쐈다, 즉 정밀도가 좋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밀도가 좋아야 가늠자를 조정해서 탄착군을 정중앙으로, 표적의 중앙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정확도와 정밀도가 모두 우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사격을 한 실탄이 전부 표적의 정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밀도도 우수하고 정확도도 우수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은 탄착군이 한 곳에 형성되기는 했는데 표적의 중앙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는 좋지 않고 정밀도는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는 몰려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이 중앙에 오지 않고 지금 탄착군이 중앙으로부터 이만큼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만큼을 가늠자를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탄착군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의 평균값을 냈더니 그 평균값은
기준값에 일치합니다. 즉, 이 값하고 평균값이 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도는 좋고 정밀도는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이 네 번째 그림은 흩어짐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밀도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값도 기준값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공이나 어떤 제조 공정을 관리할 때 또는 측정기의 성능을 얘기할 때 지금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흩어짐도 크고 정확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는 좋다고 하지만 측정기의 반복성이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이 중심값을 기준값으로 요만큼만 옮겨주면 이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확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요만큼을 우리가 계통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탄착군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늠자만 조정을 해주면 표적의 정중앙에 오도록 사격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오차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차와 오차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차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피측정물의 실제 값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또 측정값이 참값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측정 불확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참값이 여기이고 여기서 실제 측정값이 요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가능성, 어떤 오차일 것이다 라는 영역, 이제 이런 어떤 구간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측정 불확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측정 불확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오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대 오차는 참값에 대한 오차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값 또는 측정값 분의 오차에다가 100을 곱한 것을 우리가 상대 오차, 얘는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90.01이었는데 기준값이 90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차가 0.01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값이 90인데 오차가 0.01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것은 약 0.011%, 상대 오차가 0.011%가 된다는 의미죠. 상대 오차가 적은 것이 정도도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m를 측정했는데 측정값이 10.02였고 50mm를 측정했는데 49.98이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오차가 10.02-10 하니까 이것은 0.02가 됩니다. 이것은 49.98 50 했더니 이것도 0.02가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죠. 오차는 양쪽이 다 같이 0.02입니다. 그런데 오차율을 구해보니까 10과 0.02, 0.02 나누기 10 해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는 0.2%가 됩니다. 이것은 0.02를 5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0.04%가 됩니다. 오차는 같지만 오차율은 지금 이것이 훨씬 작습니다. 케이스 1에 비해서 케이스 2가 오차율이 5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차율이 작은 케이스 2에서 사용한 이 측정기가 정도가 우수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차와 오차율 그리고 정도와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